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주식 기반 ETF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단골로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몇 달간 급하게 올라서 거의 다 고점으로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선뜻 들어가기가 겁이 나네요. 네,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가라는 것은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지나치게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거나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면 몸을 사리게 되고 너무 많이 빠진 상태면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증시 자체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인데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했을 뿐인데 나열하고 보니 다 미국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거의 다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수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소위 3대 지수이고 반도체 위주로 30개 기업을 따로 모아놓은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제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ETF를 보면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팡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뭐 이 정도입니다. 너무 뻔하고 잘 알려진 종목들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이런 ETF들이 대부분 미국 3대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10년 차트만 봐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볼까요? 누가 봐도 작년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우상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우상향해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다르죠. 정말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작년에 반짝하고 튀어 올랐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국내 코스피 기반의 ETF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 기반의 ETF와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만 투자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과거에 잘했던 기업이 미래에도 잘할 확률이 높고 아이템 자체가 반도체나 기술주 같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쭉쭉 오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봅니다. 마치 공부를 계속 잘해왔던 학생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든 말이죠.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기술력, 자본력이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질 테니까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 폭락장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최악의 경우 당연히 상장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 망하지 않으라는 법 없죠. 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망할 수 있죠. 자, 하지만 확률을 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미국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미국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아무리 희박해도 확률이 제로는 아니죠.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각오가 없다면 주식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윳돈으로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예민한 성격이라면 비중을 대폭 축소하거나 차라리 정기 예적금을 하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억지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10% 폭락장을 얻어맞아도 잠이
잘 오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초우량주 장기 투자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데다가 폭락장은 손절이 아닌 저가 매수 기회라는 마인드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손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헐값에 다 판다는 것 자체가 제 주식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랬는데 뭐 그러다 쪽박 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잡주에나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 잡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상의 레벨의 미국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나 지수들은 아무리 큰 폭락장이 와도 잡주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또는 지수입니다. 당연히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결국 길게 보면 끊임없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생긴 후에 매달 저축하듯이 편하게 수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내가 사자마자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자마자 폭등장이 온다는 100% 보장이 있다면 양말의 빤스까지 다 팔아서 풀 매수하는 게 맞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조금 덜 먹더라도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일부만 매수하면 폭락이 와도 추가 매수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상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주가가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효율적으로 수량을 많이 담을 수 있게 폭락해주는 게 길게 보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중간중간 건전한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 사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시장 앞에서는 경제학자, 전문가 다 의미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시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연준 의장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이 하루아침에도 수천 개의 변수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을 완벽히 예측해서 저점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역사적 최고점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폭락할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락이 두렵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100% 원금 손실까지 기꺼이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과감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사시면 됩니다. 사자마자 10% 폭락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1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00% 손실도 각오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고요. 리스크가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역사적 최고점이라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폭락장이 오면 더 싸게 줍줍하면 되고요. 상승하면 수익을 즐기면 됩니다. 이 정도 마인드 세팅만 하실 수 있다면 아마 폭락장이 그렇게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